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무디가 그동안 되게 많이 요청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일이 좀 바빠서 사실 그동안 유튜브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번 현장은 저희 이 현장을 진행했던 저희 실장이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현장이라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현장은 보시다시피 멍멍이들이 있고요. 신혼부부 두 분께서 거주를 하실 현장인데 평형대는 34평형 아파트이고요.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벽면들은 모두 지금 목작업 이후에 필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크게 눈으로만 봤을 때는 대형 슬랩 타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들을 조금 주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성비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작업을 해서 알판들을 조금 크게 배치한 다음에 필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이 30평형대 거실의 느낌보다 40평형대나 50평형대에서 볼 수 있는 좀 중후한 느낌들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소파 뒤쪽에 코지월 반대편 부분에 있는 우리 아트월 부분 쪽이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재미를 준 공간인데요. 대형 TV가 들어가면 이 밑에 들어갈 사운드바 부분들을 이렇게 매립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벽처럼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열어지는 페이크 도어입니다. 이 뒤에는 터닝도어가 숨어 있고요. 터닝도어도 저희가 동일한 색상의 필름으로 마감을 똑같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도 상당히 이질감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매치될 수 있게 이렇게 히든도어를 세팅해드렸습니다. TV 좌측면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넓은 공간이 굉장히 심심해 보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저희가 등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 면으로 이렇게 조명이 간접 조명이 조금 은은하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이미지를 좀 보셨을 때 좌측과 우측의 밸런스를 맞추는 곳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제로 입주를 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셔도 취향이라든지 어떤 센스를 좀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주방들은 사실 좀 미니멀하게 구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감재들을 좀 최소화했고요. 대부분 이런 카페장을 만들 때 실제적으로 이 안쪽에 들어가는 이런 포인트 판넬이라든지 대리석 부분들을 일반적으로는 원래 주방에 들어가는 대리석과 동일하게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우드톤으로 좀 구성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우리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좀 블랙 계열과 화이트 계열을 좀 섞어서 다른 현장들과는 좀 색다른 분위기를 좀 내봤어요. 싱크볼은 저희가 항상 쓰는 깜포르테 엠보형을 썼고요. 수전은 슈티에서 나오는 수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숨긴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쿠커를 하나 넣어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리프트 업도어를 사용해 가지고 깔끔하게 숨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복도 공간입니다. 이 현장은 특이하게도 좀 블랙 유리를 써서 이렇게 원슬라이딩 도어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석재의 느낌과 블랙 그리고 화이트 톤 계열들이 굉장히 좀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현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이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가 길고 폭이 좀 좁은 현관이다 보니까 우측편에는 거울을 배치해서 좀 반사되는 부분들로 통해서 이 공간 자체가 좀 커 보이는 효과를 좀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 낮은 현관장은 사실 높이를 세팅하는데 저희 디자이너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딱 문 열고 들어오시면 편하게 물건을 놓을 수 있는 높이를 좀 고려해서 세팅을 했고요. 그와 겸해서 슈드레서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를 구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입구방입니다. 입구방은 온전히 드레스룸으로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서
저희가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으로 꾸며드렸는데,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걸 보니까 정말 이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에어드레서가 하나 들어가고요. 양쪽으로는 이렇게 거울 도어들을 세팅해서 따로 별도의 거울이 없더라도 이렇게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해드렸습니다. 반대편 벽면은 한 톤으로 좀 맞추기 위해서 벽지, 붙박이, 드레스룸까지 좀 이렇게 크림 색깔 계열로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이 전체적인 톤과 무드를 조금 벗어나서 진행했던 현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진한 그레이 색상의 큰 타일들을 사용을 했고, 변기는 아메리칸 제품을 썼고, 세면대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 플랩장도 원도어 플랩장으로 계획을 해서 분할선들을 좀 없애가지고 좀 더 넓은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봤고요. 유리 파티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루 유리나 투명 유리를 자주 세팅해 드리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타일 색상과 조금 어우러질 수 있게 그레이 색상의 파티션 유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과 안방 앞 요 사이에 있는 콘솔 공간인데요. 벽 깊이가 굉장히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하프장을 넣어드렸고, 이 위에는 디자인 시계를 조금 계획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조명을 넣었을 때 이렇게 그림자들이 좀 비쳐 보이면 이쁠 만한 디자인 시계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공간에는 로봇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게 이 하단의 도어 높이들을 조금 높여서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높이를 좀 확보해 드리려고 했는데, 집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이 이쁜 공간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로봇 청소기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침실 공간이 되는 안방 공간입니다. 사실 공간 안에 조명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어요. 커튼박스 쪽에 간접 조명이 하나 있고 2인치짜리 조명이 2개씩 해서 총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어두운 느낌은 드시지 않을 것 같아요. 조명을 항상 밝게 이렇게 세팅하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공간의 쓰임새에 맞게 조금 배치하는 게 좀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침실만큼은 조금 조도를 낮게 세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들과는 다르게 약간 벽지의 톤들을 조금 다르게 배치해 봤고요. 어차피 저 부분에 화장대를 만들면서 가벽들을 만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끄트머리만 살짝 접어서 아치형 게이트를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 욕실도 전체적인 집의 톤과 무드에 맞춰서 이렇게 타일 색상을 좀 세팅해 봤고요. 이 전면에 있는 이 수건장을 저희가 플랩장으로 계획을 하면서 이 분할 선들을 없애드린 부분들이 화장실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현장이 하나가 또 끝나게 됐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 실장이 사실 이 현장을 진행하면서 회사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의 규정들이 있는데 조금 무시하고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냐, 한번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프리하게 만들어준 현장이었거든요. 실제로 준공을 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희 실장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만한 현장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룸투어를 마치겠습니다. 호양컴퍼니였습니다.